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이해날 평생교육원 김정미 원장입니다. 연일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와 함께 서울의 집값 강세가 경기도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쯤이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었던 분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지금 살면 상투를 잡는 것은 아닐까? 내년에 기다려봐야 할까? 아니면 영영 집을 못 사는 건 아닐까? 참 불안한 마음이 많이들 증폭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지금 여러 조사에 의하면 하반기에도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팽배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의견을 조금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강남의 재건축은 아직 시작도 거의 안 한 상태이고 여전히나 지속적으로 재건축은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4구 정도에서도 일단은 입주 물량이 어떤 이주 물량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쯤에서 정말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보다는 살아남는 부동산, 유지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점들을 오늘 이 시간 고수입급 저의 부동산으로 성공한 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함께 할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성공 투자 비법 팁과 사료로 고수비급 16강 시작하겠습니다.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6-0000 오늘 살아남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이 오늘 콕 집어보는 과연 어느 지역에 오늘 투자하면 유리할지 들어갑니다. 자, 역시나 오늘도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는 16-1강 시간에는 부동산 팁과 사례로서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부분들과 그 겪었던 부분들에 의해서 이런 결말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팁과 사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16-2강은 역시나 불붙을 지역으로서 어떤 투자에 유리한 지역으로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강도 화끈한 매물 분석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003년 유치원을 정리를 했다 그랬죠. 천직으로 알고 지내던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유치원 할 때 알았던 원장이 저희 사무실에 놀러 왔는데 그때 그만두기 잘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둔 게 아니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옛날처럼 원장들이 많이 못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갈아탔는지 갈아탄 것보다는 뭐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운이 좋은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만뒀을 때는 정말 어디에다 하소연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소비자 고발센터에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다 정리하고 나니까 500만 원밖에 없었고 그 500만 원으로는 그대로 눌러앉을 수가 없었죠. 저희 애 아빠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도 못 됐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또 빚도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또 잘 키워야 되겠고 그래서 뭔가에 도전을 했죠. 지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돈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것마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괜히 자기의 어떤 재간만 믿고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좀 잘못되는 것도 봤었고요. 또 프랜차이즈 사업하다가 잘못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자산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저 또한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몇십 배를 굴려서 그래도 어떤 위치에 올라서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돈을 굴려서 이 정도까지 모았다라고 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중에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죠. 이거 갖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계속 돈을 까먹게 되죠. 그러니까 용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강남에 집까지 매수하게 되었죠. 강남에 옛날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떨리든지 여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야. 왜 다니기만 해도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강남에 주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나 투자는 유효합니다. 투자에 유효하고 투자에 유효하다는 거는 그러면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벌 수 있는 투자 방법 오늘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투자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과사를 들고 나왔는데요.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그러면 어디냐, 어느 지역이냐.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입지지요, 입지. 입지는 결론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결론은 사람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결론은 입지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가게도 생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지하철도 넣어줄 거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회사도 들어가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뭔가가 생기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형성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는 인구가 집중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 발달과 인구 집중의 관계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텐데,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맛있으면서도 가격이 싼 걸 좋아하죠. 옷이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걸 좋아하죠. 그런 것들은 바로 요즘에는 생산 가능성 인구들이 보면 분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경제성, 그 자기 전문화와 함께 분업화가 이루어지죠. 분업화가 이루어지니까 결론은 전문성이 또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최근에 생기는 것들이 이제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죠. 실리콘밸리는 일단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남부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실리콘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영업을 같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 인구가 집중이 되는 곳에서는 참 유리한 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론은 모여 사는 것이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 같은 경우도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락 같은 거라든가 뭐 김밥이라든가 정말 뭐 음식을 한다 하면 반찬이 딱 한 가지인데 뭐 3,500원, 5,000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1인 가구가 지금 벌써 26%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은 가격이 낮은 그런 식당이 많이 붐빌 것이 되겠는데 결론은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강남의 땅값은 비싸지만 인구가 많고 찾아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도 오히려 음식값이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비율의 효과적, 효율성 면에서도 결론은 인구가 많은, 집중되는 곳, 이런 곳이 결론은 입지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화로 되고 인구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곳이 결론은 투자에 유리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야간 불빛 창출을 딱 보면은 가장 반짝반짝 빛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이 되겠죠. 서울이 되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경제 발전과 도시의 발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GDP의 86% 정도가 도시에서 이루어져 있고 저소득 국가에서도 거의 55%에서 56%가 GDP의 55% 정도가 도시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는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면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불빛이 많이 창출되는 것이 결국은 도시화겠죠.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이 여전히나 향후에는 더욱더 밀리는 곳으로서 비용의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GDP 관계에서도 결론은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향후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지방으로 굉장히 분산시켰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다시 도시로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되듯이 우리나라도 더욱더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이 더욱더 서울, 인서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비용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투자에 적합한 곳인데 결론은 인구의 집중화가 굉장히 도시화를 이끌고 인프라를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지금이 발전하면 향후에도 그럴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를 했는데 지속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거기가 오르는 곳인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전 세계의 인구 분포 추이를 보면은 2000년 이전에는 세계적으로 지방의 인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요 선이 지방이에요. 지방. 이게 도시 인구인데 2000년 이전에는 지방이 많았어요.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점점 도시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 도시와 지방의 인구가 각 35억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50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시가 계속 그러면은 인구가 밀집되는 것인가를 따져볼 때 인구가 밀집되는 곳이 가격은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050년 도시 인구는 65억으로 증가하고 지방 인구는 28억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인구가 밀집되는 곳은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서울이 상승하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약간은 상승세를 부추기지만 언젠가는 인구가 점점 줄죠. 우리나라는 2035년 이후로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그러면 인구 감소가 나타날 때 지방은 현격하게 더 감소되겠죠. 그래서 투자하려면 서울은 너무 비싸라고 하지만 내 돈을 유지하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까요? 도시와 그다음에 산업인구가 몰리는 지역, 이런 지역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최근에 보면 5060 세대들이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했어요? 팔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집을 늘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최근에 보고를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결론은 50평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50, 60 세대. 최근에 보면은 50, 60 세대가 집을 팔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예정을 했지만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50, 60 세대들이 오히려 집을 산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존에 저만 해도 50세가 넘었다 보니까 큰 것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25평은 권리금이 붙을 수가 없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기사가 1990년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5, 60평 대는 오히려 미분양이 나고 가격이 할인 분양까지 들어가지만 25평, 30평 대는 중소형 동들은 프리미엄이 많이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뉴스 보고 제가 이런 뉴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뉴스를 보도를 했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이 세대들이 큰 평수를 선호했다가 결론은 25평은 거주를 하고 이거를 파는 겁니다. 팔아서 나머지는 결론은 수익형 부동산과 현차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이렇게 해서 집수를 오히려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채를 갖고 있던 걸 두세 채로 늘리기 때문에 어떤 예상했던 부분들이 빗나간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결론은 파는 사람들이
팔리니까 팔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사는 곳이 어디냐? 결론은 뭐에 포커스가 맞춰서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죠.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만드는데 결론은 이 수익형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화의 인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인구 집중. 그러면 결론은 답은 나오죠. 인구가 집중되는 곳. 결론은 부동산의 가치 형성은 인구 집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구가 집중되는 곳은 바로 산업화. 그러니까 기업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좋겠죠. 기업 입주가 많이 되는 곳. 그런 것들 지금 요즘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삼성동, 또 어디 있을까요? 삼성동은 현대. 그 다음에 역삼동은 꾸준히 월세 수요자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역삼동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삼성동보다도 역삼동 쪽이 월세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삼성동만 찾지 마시고 비싸요. 삼성동. 그래서 역삼동에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시면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역삼동 쪽 많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발표인데 양재동이에요. 그래서 양재동이 지금은 약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2017년에 발표되면 가격이 똑같아집니다. 강남 일반 지역하고. 그래서 양재동을 노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생산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양재동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밀집되는 곳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성동은 대기업들이 많이 밀집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삼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롯데나 삼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지역은 왜 투자에 유리하냐면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아파트만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다세대를 선택해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액을 갖고 있다. 소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월세만 노리시지 말고 당장은 2021년에서 2022년에 내가 월세를 전환한다 생각할 때 지금은 전세를 끼고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내가 전세 끼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시는 거죠.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3,000만 원에 7,000만 원 만들고 2년 후, 4년 후 이렇게 한 바퀴씩 굴려보세요. 그러면 요 돈이 목돈이 되고 제가 보니까 5,000만 원 만들긴 힘들고요. 1억까지는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1억으로 뻥튀기 하면 그 다음에 1억이 2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아파트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소소하게 이렇게 갭 투자 한번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가치 있는 곳은 바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노려보시고 내가 굳이나 아파트에 있어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상태 잡지 않나? 이런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향후에 다 우리나라가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러면 소액으로서도 충분히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번 노려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세미나 상담을 해드리죠. 그래서 1:1 상담으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고려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김정미 원장이 교대역 1번 출구예요. 전화번호가 02-316-0000으로 개인 상담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1:1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 소액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는 꼭 아파트여야 된다 하시면 아파트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지만 저는 거의 제가 다세대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참 매력 있는 게 진짜 소액으로 다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제가 양재동생 한가를 들고 나왔는데 요즘 매물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서 진짜 강남 매물이 정말 바닥이 났다고 보셔도 되고 제가 시작한 게 14년에는 11평, 12평들이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차근차근 올랐을 때 제가 그랬어요. 3억 2천에서 3억 5천까지는 손님들한테 무리하지 않게 갈 거라고 했는데 벌써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1,800에 나오다가 갑자기 3억 4천. 그러더니 누군가는 3억 7,500만 원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에 비해서 벌써 7천에서 1억 정도는 다세대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안 올라요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여전히나 김정미 원장도 3,500에서 6,500에 팔고 7천에서 1억 2천에 팔았던 게 바로 다세대 주택, 그것도 특히 원룸이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원룸밖에 못 샀는데 오히려 향후에는 도시화로 밀리면서 원룸에 찾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룸도 매물사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요 양재동 상가 말고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늘 안 하겠지만 양재동 매물 따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한 2, 3천만 원 저렴한 양재동 매물 투룸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도 전화를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도 괜찮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0231-0000 전화 주시고요. 나는 그래도 상가가 좋아. 나는 뭐 인테리어 하는 것도 싫고 나중에 바꿔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은 의외로 굉장히 싸요. 제일 매력적인 게 이제 나옵니다. 일단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6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 면적이 23.03인데 7평 정도 돼요. 실사용 면적은. 그런데 화장실도 내부에 있고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인테리어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영업을 해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세를 줘도 괜찮은 매물이 될 거고요. 2017년 2월 정도, 1월에서 2월 정도 준공이 될 예정이고 제일 매력 있는 거는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상가기 때문에 15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평, 15평형 이런데 2억 6천만 원이가 굉장히 저렴했고요. 특히 직장인들이 풍부한 곳이에요. 바로 8m 도로를 꼈는데 여기 블랙야크 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동농협 본사도 있고 건너편에는 바로 서초공청도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고 특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상가가 쭉 이어진 곳으로서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월세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우리가 여기 양재동 가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호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단지 지구단위 기본계획구로 조성된 바로 맞은편 여기 8m 도로를 끼고 있고 특히 8m, 3m를 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재천 카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무엇보다도 이 매물은 기존에 부시기 전에 권리금은 5천만 원이나 주고 들어갔던 곳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축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8m 도로를 꼈기 때문에 간판 제대로 거시고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요즘 네일아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일아트, 미장원, 그다음 부동산 사무실, 뭐 아니면 또 배달할 수 있는 거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배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커피숍, 그다음 음식점도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배달업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권리금이 있는 지역에 권리금 없이 들어간다기 때문에 굉장히 월세도 세게 놓을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호재도 많아요. GTS 신호선도 이어진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부분과 향후에 경부간선도로가 개발이 된다 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양재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재역의 상권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미리 선점하신다면 아마 제가 볼 때 2억 6천이지만 3억 5천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따박따박 월세도 받고 금액도 오르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금이 2억 6천만 원 정리해 드릴게요. 월세로 놓을 시는 2천에 100만 원 정도 예상하다면 주택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높겠죠. 그러면 실투자는 월세 시는 1억, 그 다음에 전세로 놓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월세로 놓을 시 1억으로 해서 융자 활용한다 하더라도 한 60만 원 정도는 남는 매물입니다. 그래서 양재동 상가 외에도 양재동 다세대 주택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많이 주십시오. 02-316-0000입니다. 일단 투자에 유리한 지역에 투자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내가 상투를 잡느냐의 문제보다는 오를 수 있는 매물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를 수 있는 매물도 좀 정리를 해드렸고 지역적으로도 분석해 드렸는데 이런 점 궁금하시다면 마지막으로 02-316-0000으로 전화 주셔서 저 초기 좋은 강남 아줌마 김정미 원장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